안녕하세요. 보존하세 한그루치과병원 서울점 대표원장 윤범희입니다. 영상을 보시거나 저를 소개받고 치아를 정말로 살릴 수 있는지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는데요. 물론 이제 좋은 케이스셔서 치아를 살리는 치근단 절제술 또는 제식술을 받고 굉장히 만족스러워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반대로 이제 살릴 수 없는 케이스여서 실망을 하고 가시는 분들도 가끔 있으세요. 환자분들 스스로 판단하실 수는 없겠지만 어떤 경우에 내 치아를 살릴 수 없는지 몇 가지 케이스를 보여드리고자 자료를 가지고 나왔고요. 자료를 보여드리기 전에 감히 단언컨대 제가 이제 살리기 힘들다, 뽑아라고 말씀드리면 더 이상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분들한테 뽑으라고 하지는 절대로 않는다 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어요. 오히려 이제 살릴 수 없다고 설명드리고 왜 살릴 수 없는지에 대해서 저는 무조건 설명을 드려요. 설명을 드리면 환자분들 중에서는 오히려 마음이 후련하다, 오히려 편하게 치아를 뽑아도 되겠다라고 고마워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제 어떤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였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케이스 중에 하나가 치아가 깨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치아가 깨졌냐? 노후된 건물이 이제 외벽이 쭉 갈라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치아 뿌리가 수직으로 쭉 깨진 거예요. 버티칼 루트 프랙처, 수직 치근 파절로 불리긴 하는데 쉽게 말해서 쪼개진 거죠. 치아가 쪼개진 거를 엑스레이 상으로 볼 수 있지 않냐, 진단을 해달라 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단순히 금이 간 걸로는 엑스레이나 CT 상으로 영상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 금이 간 부위가 완전히 심해져서 벌어지면 그게 엑스레이나 CT 상으로 볼 수 있고, 그거는 진단명도 바뀌어 버리는데, 벌어지기 전에 깨진 경우가 가장 많이들 오시는 케이스고요. 지금 보여드릴 케이스 같은 경우도 엑스레이 상으로 언뜻 보면 뿌리 끝에 치근단 병소가 좀 있고 상방에는 뼈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하면 제식술을 통해서 살릴 수 있는 케이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일단 진단 목적으로 치아를 뽑아봤더니 보시는 것처럼 명확히 보이죠? 현미경을 통해서 볼 필요도 없는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정확히 쪼개져 있기 때문에 이 치아는 이제 치료를 진행하지 않고 버려야 되는 케이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파절이 있으면 파절선을 붙이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이런 균열을 붙이는 기술은 없어요. 단순히 이렇게 물건 두 개가 부러지면 접착제를 이용해서 붙이듯이 할 수는 있겠지만, 사람의 치아는 이제 뼈 속에 들어있어야 되고 치조골이라는 뼈 속은 균이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한번 쪼개진 부위는 이 쪼개진 틈을 따라서 세균이 계속 들어가는 통로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 쪼개진 주변으로는 뼈들이 다 없어지는 염증 상태가 되고요. 그리고 이 쪼개진 부위를 살살 갈아내서 인공재료로 덧붙인다 하더라도 그 인공재료 표면에 살아있는 세포가 건강하게 재생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세균이 이동하는 통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현재 기술로는 이런 경우 아쉽지만 치근단 절제술이나 제식술을 시행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치근단 절제술에는 뼈에 구멍을 뚫어서 뿌리 끝을 잘라내게 되겠죠. 잘라낸 단면이 굉장히 작은데 주변에 이제 피가 새어나오는 출혈을 컨트롤을 한 다음에 저희가 아주 작은 거울을 통해서 현미경을 봐요. 뿌리 잘려진 단면상에 이렇게 파절선이 있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환자분들한테 이제 수술을 중단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예후가 나쁠 게 분명하다, 발치를 하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치아를 정말로 뽑을 수밖에 없는 거를 제 케이스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케이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제 이빨을 얼마 전에 발치를 했는데 한 15년, 20년 전에 제 동료들이 바빠서 이 동료 저 동료 찾아가서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신경 치료를 잘 받은 치아인데,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좀 시큰시큰한 느낌이 계속 유지가 됐어요. 저는 이제 파절이 되는 걸 알고 있었고, 아주 악화되기 전에 최근에 이제 CT를 찍어봤더니 하악 오른쪽 아래 첫 번째 큰어금니에 이제 CT 뷰인데요. 이렇게 뿌리 주변으로 검은색이 쭉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이게 전형적인 수직 치근 파절이 있을 때 파절선 주변으로 뼈가 없어진 양상이에요. 영문, 대문자, 죄자 형태로 뼈가 한 포인트만 소실되어 있을 때 전형적인 수직 치근 파절로 인한 현상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제 치아를 살리지 않고 뽑을 정도니 정말로 살릴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이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제 치아를 제가 제일 먼저 살렸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제 환자분들 중에서 치아가 수직으로 깨진 게 아니라 옆으로 깨지는 경우도 있지 않냐, 그런 경우는 어떡하냐 라고 이제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보통 치아가 수평으로 깨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긴 해요. 가장 많은 케이스는 이제 전치부 앞니에서 부딪혔을 때 이제 뿌리 중앙이 깨지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물론 뽑아야 되는 케이스도 있고 살릴 수 있는 케이스도 있어요. 뿌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고 이 뿌리 전체가 뼈 속에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느 부위가 수평으로 부러졌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치아 상방에 있는 부위로부터 멀어진 부위가 깨질수록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치근단 절제술을 통해서 이제 멀쩡한 뿌리도 염증 때문에 일부러 잘라내도 건강하게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뿌리 끝에 부러져면 그 부위는 없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상방에서 충분히 힘을 지지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러진 뿌리 끝 부위가 염증을 유발시키면 치근단 절제술을 통해서 그 염증의 원인이 되는 조각을 제거하고 치료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균이 없는 뼈 속에서 수평으로 파절됐을 때 염증을 유발하지 않고 그 뿌리 부러진 상태로 잘 유지되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런 경우는 이제 보정과 전문의랑 정기적으로 부러진 부위가 문제를 유발하지 않는지 엑스레이를 체크하면서 잘 사용하실 수 있고, 뿌리 끝이 아니라 상방으로 갈수록 당연히 치아 머리가 지지받는 부위가 적기 때문에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예후가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수직 치근 파절을 들으시면서 수평 치근 파절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참고로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두 번째 보여드릴 케이스는요, 최근에 살릴 수 있는지 찾아오셨는데 치아를 뽑아야 된다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엑스레이를 딱 보면 병소가 뿌리 끝에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은 그렇지 않았어요. 엑스레이를 자세히 보다 보니 뿌리 끝에는 문제가 전혀 없고 뿌리가 갈라지는 부위에 뭔가 뼈가 없어진 소견이 보여서 왜 이렇지? 라는 생각하에 환자분께서도 원인을 정확히 알고 싶어 하셨고, 예후가 안 좋을 수 있다 라고 충분히 고지드린 다음에 일단 재식술을 시도해 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이제 재식술을 하기 위해서 치아를 뽑아 봤더니 이 사진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치아가 갈라지는 부위에 자기 치아 뿌리 같지 않은 물질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경우는 이제 치수라는 신경 조직은 치아 내부에 있다가 대부분 뿌리 끝을 통해서 외부 환경이랑 이제 연결되게 돼 있는데, 뿌리 가운데 부위에 이런 큰 구멍이 뚫려 있는 거는 치아 내부의 충치가 너무 커서 신경 치료 와중에 그 부위가 뚫렸거나, 아주 극히 일부겠지만 치료 과정 중에서 주치의 원장님도 모르게 치아 내부를 통해서 구멍이 뚫린 케이스. 근데 그 구멍 뚫린 부위를 쉽게 말해 수리하는 거죠. 수리하기 위해서 재료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멍을 통해서 세균이 계속 유입되면서 이 주변 부위가 다 염증으로 발전을 한 거죠. 이런 케이스도 좀 살리기 힘들다. 구멍이 아주 핀포인트로 났을 때는 MTA라는 생체 친화적인 재료를 이용해서 수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큰 경우는 건강한 상태로 되돌리기 힘들다. 그래서 아쉽지만 제가 뽑고 임플란트를 하시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케이스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보여드릴 케이스는 사람마다 치아 뿌리가 길이가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타고나게 긴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타고나게 짧은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길었지만 이제 교정 치료를 오래 받았던 분들은 뿌리가 이렇게 이제 흡수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외상을 받아서 치아를 뽑거나 치료는 안 받았지만 외상 후유증으로 뿌리가 짧아지는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뿌리가 짧은 경우, 뿌리가 워낙 짧아서 지금 자기 치아 머리를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치근단 절제술을 하기 위해서 치아를 3mm 정도 잘라내면 뿌리 길이가 더 짧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 남아있는 길이로는 충분히 자기 치아의 저장력을 견디기 힘들다고 판단되면 너무 무리해서 치근단 절제술을 하지 않는다. 지금 보여드린 분들 케이스도 예전에 염증이 있어서 그런지 뿌리 끝이 흡수된 느낌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치아를 뽑아봤지만 지금 상황에서 3mm를 더 잘라내면 특히나 이런 두 번째 큰 어금니의 적절한 이제 저장력을 견디기 힘들다고 판단해서 살릴 수 없는 케이스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 치아를 무조건 살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주치의랑 상의를 해야겠지만 어떤 경우에 내 치아를 살릴 수 없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나. 대표적인 케이스, 치아가 수직으로 명확하게 깨져 있을 때, 그리고 치아가 원래 있는 구멍 말고 치아 뿌리 외부에 구멍이 생겨 있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근단 절제술을 위해서 3mm 정도의 뿌리 길이를 잘랐을 때 너무 터무니없게 짧은 길이가 남을 때, 이런 경우는 치근단 절제술을 진행하지 않고 아쉽지만 발치하자고 설명드린다.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 한 케이스씩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좀 더 치근단 절제술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